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유학 국가 및 지역 선정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표현은 좀 딱딱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기 유학 국가와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 유학 국가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뭐 쉽지 않나? 뭐 미국 아니면 캐나다,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영국, 뭐 그 정도가 다 아닌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기 유학 컨설팅과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점은 단순히 영어 습득이라는 점에서 볼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연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이 장면에서는 조기역 국가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국가 또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왜 국가보다 도시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조기 유학의 미래 준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도시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이후에 커리어 개발을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또한 기회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및 도시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대학이 충청도에 있는 모 작은 도시에 만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서울대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의 경쟁력은 곧 서울시의 경쟁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이 만약에 미국의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하버드의 위상과 유명세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경쟁력은 어떤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나?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발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여러 자료들을 발표되는 대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리즈 리포트라는 보고서에서 보면 그 순위를 보면 뉴욕, 런던, 파리스, 도쿄, 싱가포르, 베이징 순서입니다. LA가 있네요. 상하이. 그리고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스,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서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관의 조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사점인데요. 어느 자료를 봐도 뉴욕은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조기 유학 국가인 캐나다는 의 도시는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캐나다 도시가 살기 어렵거나 삶의 퀄리티가 낮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혁신적인 도시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직업을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이 강한 도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영어를 공부하고 하기에는 좋은 도시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으로는 뉴욕 이외에도 런던, 파리스, 도쿄, 싱가포르가 상당히 도시 경쟁력이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도시 경쟁력이라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과 같이 약간 외국인, 영어를 열심히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점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바로 접근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취업 비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도시로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페이를 많이 주는 직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1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 영주권 등의 이슈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조기 유학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사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 유학의 장소,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 습득이라는 점에 더해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관점까지 감안해 보면 미국의 뉴욕이 가장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미국의 지방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와 도쿄 또는 싱가포르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은 미국의 지방 도시가 당연히 영어 배우기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만 영어를 배운 이후에 커리어 개발의 측면에서는 도쿄와 싱가포르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의 진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최근 수년 전부터 한국 기업이 동남아로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최근에 초기에는 미국이나 영미권 대학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동남아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이 일본의 대학으로 뭐 영어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또 별도로 말씀드릴 거지만 일본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최근 매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의 진학 점수라든지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전략적으로 현명하고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기 유학 국가 및 지역은 단순히 영어 백인이 뭐 많다 적다, 뭐 네이티브가 적다 많다 이런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 경쟁력까지 향후 도시 경쟁력까지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외국인의 접근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 더욱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미국의 뉴욕이나 LA나 이런 큰 대도시에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액세스가 쉽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국 대도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미국 중소도시와 함께 커리어 개발 및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향후 진출 국가 또는 도시로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